통일번영을 여는 북한 전문 통신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104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북한이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70년을 맞이해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한 기사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우키시마호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어요. 광복 직후에 일본에 이제 징용 갔던 조선 사람들을 태운 배가 이렇게 한국에 오다가 갑자기 정체불명에 이제 깔아앉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 사건 아닙니까? 네, 조선판 타이타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 아버지가 이 우키시마호 탄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아니요, 살아남았어요. 어떻게요? 다 죽은 건 아니었어요 그때. 어떻게 살아남았지? 살아남은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들었어요? 아니 근데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얘기만 들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그분은 어떻게 수영을 잘하셨나? 모르죠. 이게 막 태평양 바다 이런 게 아니고 마이즈루항 앞바다여가지고 근해였잖아요. 근해였군요. 네, 세월호 정도죠. 근해 정도죠. 네, 그랬는데 이제 폭발해가지고 침몰했습니다. 네. 예, 수천 명을 태웠다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배가 그때 엄청 큰 건가요? 아니면 좁은 배에 그냥 몰아넣은 건가요? 네, 엄청 큰 배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일본 해군 수송선이라고 했습니다. 수송선이면 모르겠죠. 네. 수천 명이 탔다는 걸 이제 봤는데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겠구나. 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이게 며칠에 있었던 사건이죠, 근데? 45년 8월 24일. 그러니까 일본이 항복 선언한 10일 후. 네, 8월 15일 이후로 8월 24일. 네. 이날 있었던 일입니다. 네. 이게 근데 아직도 이 원인은 모르는 거죠? 예, 왜 갑자기 폭발했는지. 네네. 일단은 배가 목적지가 부산이었어요. 예. 근데 막 가다가 갑자기 교토 마이즈루항으로 뱃머리를 갑자기 돌립니다. 그것도 미스테리. 예. 그다음에 출항 당시에 승무원들이 엄청 서둘렀대요. 그것도 미스테리. 그다음에 승무원들이 중간에 빠져나가거든요. 폭발하기 전에? 승무원들이 사라져요. 그것도 미스테리. 네, 그리고 침몰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도 미스테리. 침몰의 이유는 폭발해서 침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폭발의 원인이 뭔지. 폭발의 원인이? 네네네. 그러니까 탱크가 폭발한 건지 아니면 폭탄이 있었던 건지 이런 건지 알 수 없다는 거죠? 미군의 길에 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외부에서 어뢰를 쐈을 수도 있는 거고. 네네네. 네, 인간 어뢰가 있을 수도 있죠. 어불제 어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총 몇 명이 사망 또는 실종했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승무원 조사를 철저히 안 했나 봐요.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내막이 안개 속에 남아있고, 네. 그리고 일본 정부의 배상과 사죄도 없었습니다. 아니, 배가 깔아앉아서 사람이 엄청나게 죽었는데, 어떻게 배상이 없을 수가 있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제 부산 쪽으로 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나라로 돌아오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해서 불의의 사고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으면, 이건 당연히 일본 정부가 나서가지고 사죄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이제 전혀 그런 게 없었고요. 우키시마호 희생자 유족들이 92년도에 일본 법원에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을 좀 제기하기까지 했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승소를 좀 했었어요. 근데 승소한 부분도 원래 사과 플러스 배상 청구였거든요. 근데 사과는 아니고 배상 청구는 인정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일부 승소한 거죠. 근데 그것도 또 법원에서 나중에 또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 아예 이제 일본 정부의 사죄나 배상은 전혀 일본 법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안 했고 또 일본 정부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일본 법원이야 당연히 일본 편이었을 거고. 네, 그래서 왜 일본에 해야 되겠죠. 대안이었죠. 한국에 얘기할 수 없고. 네. 한국 법원은 집행권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이 우키시마 이호에 대한 영화가 있어요. 북한에서 만든. 살아있는 영혼들이라는 영화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2003년도에 진주국제영화제인가에서 상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진주, 우리나라에서? 네네네.
상영된 바가 있고 그때 이제 뭐 예고편까지 그 예고편이 유튜브에 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영화 내용도 보면은 뭔가 이렇게 막 조선인들이 막 이렇게 타고 가다가 갑자기 그 승무원들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이거 뭐지 하면서 막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사실 막 그때 홍보를 할 때 이제 그 조선판 타이타닉이라고 홍보를 했었습니다. 원래 사실 타이타닉을 영국판 우키시마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어쨌든 조선판 타이타닉이라고 네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작년에 8.15 행사 당시에 한국 뮤지컬 우키시마 마루라고 그 배를 마루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가 보네. 네, 일본어로 마루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우키시마 마루라고 해가지고 그 한국 뮤지컬이 상영이 됐었습니다. 네네네. 그 유튜브 가면은 주권 방송이라는 데서 올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봤어요. 그 여의도 그 공원인가? 네. 거기 그 네. 강변 네. 거기서 하는 거. 네. 그때가 딱 그 작년이 세월호 침몰 그 사건 있고 얼마 안 된 때였던 거잖아요. 몇 달 있다가 이거 했는데 이게 너무 딱 그 비슷한 게 네. 세월호 사건과 이 우키시마 사건이 비슷한 게 진짜 많은 거예요. 좀 조선판 세월호네요. 그렇다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일본판 세월호. 네. 뭐 아무튼 네. 사고의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밝혀진 게 없고 뭐 승무원이 갑자기 왜 그렇게 했는지 이런 것들. 네. 좀 비슷한 부분이 많네요, 확실히.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북한에서 조선중앙통신이 이제 그날 8월 24일 날 딱 그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뭐 뭐라고 하죠? 논평?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당국이 의도적으로 조선인들을 대량 학살을 하려는 흉계에 따라 조직되고 집행된 사건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제 노동에 시달린 징용자를 포함한 수천 명의 조선 사람들이 바다에 수장됐다. 그러니까 뭔가 은폐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은 오늘까지도 과거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책동에 광분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요. 과거사를 부정한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일본이 죄 많은 과거사를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이랑 일본이 아직 수교는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나 봐요. 네. 그래서 논설? 네. 논설을 통해서 발표를 한 거고요. 그다음 그 외에도 이제 북한이 최근에 일본의 군국주의 움직임에 대해서 계속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일본 방위성이 2016년 국방비를 5조 엔으로 책정한 거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요. 네, 5조 엔이 얼마냐면 48조 정도 돼요. 50조 가까이 되는 거네요. 네. 우리나라 돈으로 50조 정도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의 한 6분의 1인가요? 네, 한 6분의 1, 7분의 1 그 정도 되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책정을 했어요. 국방비를. 근데 여기는 자위대만 운영을 해야 되는 나라인데 이렇게 국방비를 크게 책정을 했고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이 군사 대국화와 군국주의 해외 팽창 책동의 무모한 단계다 이런 식으로 막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동북아 평화 안전이 위협에 직면했다 이렇게. 네. 그리고 또 이번에 혹시 또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지스 전투 시스템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이지스는 그 이지스 함에 다는 그거 아니에요? 시스템. 네. 뭐 자세하게 달려있는 거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국방 관련돼서 밀리터리 사이트 좀 조사해봤는데 뭐가 달려있고 뭐가 레이더가 뭐가 달려있고 뭐가 달려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 잘 모르겠는데 그게 한 2조 원어치를 한국이 사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 국무가 그걸 하기로 이제 추진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일본은 1조 8천억 원치 이렇게 판매를 추진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이제 어쨌든 결국은 일본이 미국한테 큰 무기를 산다는 거죠. 큰 돈을 들여서 이것도 이제 조선반도 한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고 지역의 평화 안전이 엄중히 위협당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쨌든 북한에서 일본의 이런 군국주의 행동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이네요. 네, 왜 한국 정부가 우키시마호 이거를 알고 있을까도 약간 걱정이 되네요. 그러니까 나는 이 우키시마호 얘기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북한에서는 우키시마호 얘기가 이렇게 항상 이때쯤 나온단 말이에요. 네, 영화도 만들고 뭐 정부에서 발표도 하고 이러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사실 우키시마호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들어본 적이 없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사실 거의 다루지 않는다고요. 왜 그럴까요? 저희 우키시마호 관련한 이야기를 대학 들어오고 나서도 한참 있다가 알았던 것 같아요. 네. 거의 이제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고. 사학가신데도.
뭐 역사책에도 안 나와요, 이런 거. 잘 배울 일이 별로 없다라는 게 좀 그런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일본이 항복한 이후에 조선인들을 이제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돌려보내지 않고 뭐 죽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일종의 복수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범죄를 은폐한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남아있는 일본 본토에 남아있는 그 조선인들을 오히려 더 억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대부분이 다, 특히 한국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다 모른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이 사건, 우키시마호 사건을 볼 때마다 상당히 좀, 우리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부산으로 오던 배였다는 거는 거기에 탄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또 남쪽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사실은 한국이 더 당사 국가가 돼야 되는데 한국은 오히려 좀 너무 조용하고, 북한에서는 벌써 몇 년 지났습니까? 이게 70년이 지난 사건을 아직도 계속 규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네, 부산이라고 하니까 부산 사람들도 많이 죽었을 것 같네요. 네, 그죠. 네, 슬퍼집니다. 진짜 만약에 북한 사람들이었으면 원산항 쪽으로 갔을 텐데. 네. 그죠. 그 부산으로 갔다면 대체로 다 부산 사람이 많은 384 이난 사람들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갑자기 부산 출신으로서 화가 납니다. 네. 어쨌든 앞으로 계속 북한에서 일본에 대해서 규탄하는 목소리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자주 보도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우리 오키시마호가 침몰한 지 70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규탄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북한의 이제 그런 행동에 대해서 뭐 이런 논설문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방송을 좀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팟캐스트 많이 들으시나요? 그럼요. 구독하는 방송만 10개 정도 됩니다. 와. 근데 그 중에 북한 소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방송이 몇 개나 되나요? 찾아보니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이죠. 어쨌든 통일을 좀 하려면 그 상대방인 북한을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팟캐스트가 하나밖에 없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그래서 스케치북을 꼭 들어야 하는 겁니다. 네. 통일을 꿈꾸는 국내 유일 북한 소식 전문 팟캐스트 스케치북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